지금요. 부동산의 무서움의 가림막에 미래의 상황들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어떤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확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의 상황은 부동산의 무서움으로 가림막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 달 만에 11억 내린 청담 현대, 강남 하락세, 산말 사초가 분수령. 왜 산말 사초가 분수령이냐? 토지를 이제 약정을 하고 3 주에서 2달 정도가 소요가 되고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넉 달 만에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3월 말 4월 초까지 강남에 호가가 내린 물건들이 나올 겁니다. 그 호가가 내린 물건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일부는. 근데 이 11억 내린 이런 거 인제 무섭잖아요. 무섭다는 가림막 때문에 상황들을 전부 다 지금 '강남이 다 이런갑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호가 내린 건 맞지만은 이거는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청담 현대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청담 현대 찾아보세요. 상급지의 분위기는 거래량이 작습니다. 그런데 하방 경직이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좀 내려간 게 있지만은 이 기간은 토지 약정이 끝나는 그리고 5월 9 일에 대한 매물이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는 시기들이 지나면요. 매물 잠김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아 인제 내려가는구나. 집값 내려가는 거.' 조정이 될 수 있죠. 지금 피로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11억 억이 내렸다. 이거는 11억 내린 거 아닙니다. 맞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담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지금 요 물건이 45억에 거래됐다가 거래가 34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가를 보면은 매매가가 31억 9천도 나와 있고 이제 50억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게 폭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그런데 11억이 떨어진 건 맞잖아요. 45억에서 이게 34억이니까. 11억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게 청담 현대 3차는요. 요 라인이 대형 평수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104동하고 103동이 있는데 어디가 더 비쌀까요? 104동이 훨씬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한강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를 보면요. 가장 높은 게 50억이고 가장 낮은 게 39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거래가 된 걸 보면은 여기에 똑같은 평수를 보면요. 103동을 보면은 31억입니다. 최고 높은 게 45억까지라고 했는데 낮은 거고 31억, 40. 차이가 많이 나요. 10억 이상 호가가 10억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물건은 싼 거고요. 여기 한강뷰가 보이는 얘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11억이 빠졌잖아요. 빠지는데 빠졌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이유가 1층이잖아요. 그리고 103동이 싸다고 했죠. 103동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싸겠죠. 그럼 45억은 뭐냐? 한강뷰잖아요. 13층이잖아요. 104동이잖아요. 103동은 싸고요. 104동을 보면은 104동이 거래가 되면은 높게 거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혹되기가 쉬워요. 11억이나 내렸어? 아, 그게 아니죠. 하락세가 아니라 이거는 이 물건의 표본을 보고 강남 전체가 하락세라고 하는 물건이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고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 이제 실제 분위기는 이런 표본으로 우리가 공포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 강남권의 분위기는 토지의 허가 때문에 보유세 공포가 있잖아요. 보유세 공포가 있잖아요. 토지의 허가가 될 수 있는 물건들, 시세 차익 매물들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보유세 공포, 양도세에 대해서 우리가 팔 수 없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의 공포 때문에 물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쌓이는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의 피로감도 가중되어 가지고 거래량은 줄고 매도도 호가가 조금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호가 내림이 심하지 않고 아까 보신 것처럼 신문하고 좀 다르고 더불어서 이 호가의 내림 현상이 저는 얼마 갈지 의문입니다. 저는 오래 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중순이면은 그 매물이 사라질 겁니다. 그다음에 호가 내림도 사라질 겁니다. 물건이 거둬질 거니까. 그리고 매물이 잠길 겁니다. 심각하게. 그리고 어떤 기사가 그럼 나올까요? 이제는 이런 기사 안 나옵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은 집을 추가로 사고 싶어도 세금을 내야 되고 보유해도 세금을 내야 되고 집을 팔려 해도 세금이 중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 혹은 고가주택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제 뭐 제보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지나가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보유의 방향을 잡을 가능성들이 크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 몇 프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간들을 보고 인제 결정을 할 거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아도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는 버티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급지는 하락을 했다는 것 이게 인제 하락세가 있는 아파트가 있지만은 하방 경직이 굉장히 강하고 매물은 쌓이지만은 이것도 소진이 금방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한두 달 뒤에 보시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저가 아파트 근데 반면에 중저가 아파트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가격 둔화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가격 둔화가 조금 덜하다는 거죠. 그냥 똘똘한 한 채 아닌 대출 나오는 여기 대출 나오는 이게 포인트죠. 한 채 15억 넘는 아파트의 거래는 실종. 15억이 넘어가면은 대출의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이 잘 나오는 중저가의 물건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세도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담대 6억 중저가 몰린 매수세. 10곳 중 9곳이 15억이야. 상급지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요. 중하급지는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숫자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금 이 신문과 다르게 보시면은 2월 서울 아파트 오름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21개월째 계속 상승. KB 기준으로 이 21개월째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달도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0억 붕괴 하나 1년 새 실거래 4억 6천 급락했다. 이게 실거래잖아요. 고가 주택들이 거래가 조금 덜 되고 중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4억 6천으로 평균 가격들이 붕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장이 죽는 게 아니라 수요가 이동했다는 것들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4평인데 11억이래요. 강남은 떨어지는 여긴 왜? 지금 여기가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의 가양동의 실거래가 연속 상승. 한강병 단지 이미 10억 초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 단지거든요. 가양 9단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호가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갔고 호가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 있고 호가가 올라가 있고 가격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양 9단지는 여기 호가가 8억 6천 지금 호가가 11억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매수세는 요런 지역들 9호선 라인에 일자리가 좋은 지역들의 한강까지 있으니 학교까지 있으니 여기는 또 선호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호가들이 많이 오르는데 이것도 가격이 중저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2월의 아파트가 오름폭이 확대가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 확대가 된 거를 해석을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중저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활발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요. 11월에 1.72, 그다음에 12월에 1.06 KB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1월에 0.87로 조금 주춤하다가 2월이 되어서 1.34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2.68%로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 같은 경우는 2.46, 그다음에 서대문 같은 경우 2.45, 2%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주간이 아니라 월간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그다음에 인천시 아파트도 경기도도 0.54, 그다음에 인천은 조금 올랐어요. 0.09 월간으로. 그래서 경기도는 9개월, 그다음에 인천은 4개월 정도가 오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안양시, 분당, 용인, 수지, 성남, 중원, 하남 이런 데 상승률이 2%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는 0.4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 중에서 울산, 부산 이런 지역들도 가격의 움직임들이 상승률이 0.12 정도가 됩니다. 월간으로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중저가 그다음에 지방 확산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래 절벽, 실수요 유백 강북. 그래서 종료 유예압, 공세에 앞두고 상급지는 아파트 값이 동반 하락을 하는데 반면에 중저가는 수요가 좀 몰리고 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뭐 진짜 시장이 이게 맞냐라고 하면 지금 강남권에는 거래는 잘 안 되는 거 맞거든요. 한강벨트에 거래가 조금 잘 안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제 수요가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은 거래량이 10, 15 대책 이후에 계속 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2월의 거래량이 보면요. 10, 15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한번 뚝 떨어졌습니다. 11월 달에. 토호제 허가를 약정을 못 하니까는 토호제 허가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죠. 그 이후에 12월 달에 거래량이 확 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1월 달은 더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2월 달이 더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지금 이게 뭐냐면 1월부터 1월 30일까지 요게 1월이죠. 12월은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월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 3월 1일, 3월 2일까지를 포함시킨 거래량입니다. 근데 2월이 제일 빠릅니다. 그럼 1월이 빨랐을 때의 속도는 어느 정도냐? 이제 종료가 됐죠.
1월은 5,200건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5,000건 넘는다 했죠. 2월 달은 2,700건입니다. 지금 벌써 1월의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2월은 짧잖아요. 짧지만은 얘도 4,500건 정도 갈 것 같아요. 5,000건 가까이는 모르겠지만은 4,500건 이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5,000건도 갈 수 있죠. 지금 이제 2,700건인데 속도가 지금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10.15 대책 이후에. 그러면은 강남은 거래가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거래량이 많지? 중저가 수요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2월에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의 무서움의 가림막에 상황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고가 주택은 사지 못하고 내 재정에 맞는 물건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해 보면요. 중하급지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불안한데 좋습니다. 아까 말한 거 무서운데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요자들이 기다린다라고 하지만요. 그래도 조금 가격이 저렴하고 중저가의 물건들은 수요세가 붙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저가는 관심, 그다음에 상급지는 하락한다는데 하락이 아니라 둔화의 요건들은 좀 있지만은 하반 경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것도 토지에 대한 약정, 그다음에 5월 9일 중과세에 대한 부분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매물이 급하게 사라지면서 매물 잠김들이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들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앞으로 1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도 저는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1주택자 그다음에 세입자 주거 부담은요. 중과세 유예 이후에 유예에 대한 종료 이후에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매물 잠김이 일어납니다. 공급 부족이 결합됩니다. 이게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월세가 지금도 월세 비중이 55%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55%는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근데 빌라랑 원룸을 합치면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월세는 반전세 포함해서 아파트가 55%를 넘은 거고 빌라 포함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68.9%. 그리고 비슷한 거지만은 서울 빌라 오피스텔 월세 사상 최고, 비아파트 월세가 가속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수치가 계속 늘어나는 거. 이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 되면 이거 더 올라갈 겁니다. 심각하게. 수급 불균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맞춥니까?